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드릴 독고거서 최용준입니다. 제가 충청북도 묘지를 한기 모셨습니다. 너무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요즘 그런 효자분이 없어요. 선산을 갔었는데 마치 거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리를 택해서 제가 그 효자분에 감동해 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묘지를 써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멀리 떨어져 버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효심이 옛날하고 틀리죠. 아시다시피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회가 왜 그렇게 빡해졌는지는 몰라도 요즘에 심성도 곧고 인격이 갖춰지고 그래서 감동을 했습니다. 효심이 너무 깊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보이는 대로 묘지를 쓰게 된 사연이 바로 효심에 감동돼서 묘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이라 해가지고 혈의 명칭은 운중선자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혈 장소와 파낸 혈토와 동서남북에 있는 중요한 사들을 여러분 앞에 현장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나마, 길게는 설명 못하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충북 음성까지 와서 묘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묘지의 털을 다듬고 여기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때로는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천간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천간의 혈토는 황백사에 섞여진 곳에서 적사적토, 황백적토가 나오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삼색 황사 혈토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은 묘지를 중간쯤 쓴 상태입니다. 이 안산 옆으로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살짝 벗겨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신방 아미사입니다. 아미사요. 아미사 아름답죠. 좀 더 발전되게 묘지를 쓰고 잔디를 입히고 있는 전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에는 뺑 둥그스름하게 이 혈차가요 둥그스름하게 구름처럼 수성이 구름입니다. 몽골에서 뱅 돌아서 수성체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의 맥기가 나와 가지고 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혈은 운중선자혈이 되겠고요. 이것은 묘지를 이제 다 안전하게 쓰고 모셔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옆으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맥기가 중간에서 살짝 절을 이루고 맥기가 3절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절까지는 안 보이고 3절 속에서 하나의 마디를 딱 이루어져 가지고 맥기의 계린을 딱 멋지게 해줬습니다. 소나무 있는데 살짝 묶어준 것이 이 맥기를 계린을 해준 것인데요. 그리고 혈처의 바로 뒤에 소나무가 있죠. 이 아주 맥기의 태극 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맥기가 음맥으로 들어왔는데 양맥 혈이 양혈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셔진 상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좌측으로 우측에서 찍었는데 좌측으로 나오죠. 그럼 맥기가 아까 3절이라고 그랬죠. 맥기봉은 일어난 것은 보이지 않는데 맥기봉에서 하나, 둘, 세 개 해서 생진봉을 일으켰는 곳까지 3절이 맥기가 3절입니다. 굉장히 크고 혈이 크고 굵죠. 이거는 안산입니다. 지금 안산인데 앞에가 운중
운중 구름 속에서 탁월하게 아미사가 있고 옥녀가 있는 가운데에서 탁월하게 사면봉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중앙으로 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월사라고 그래요. 혈처 우측에서 일월사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잘못 찍혀서 그러는데 찍어놓으면 동구스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봉글봉글봉글한 것이 수성체의 구름입니다. 이것은 지금 맥기봉입니다. 맥기봉에 우측에 치는 정미맥에 좌측에 치는 병사로 돌아갔는데 정민맥의 병사로 돌아가지고 귀진을 해서 맥기봉 아주 멋지죠. 맥기봉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귀관사라고 그렇습니다. 귀관사라고 그러는데 이 귀관사가 있어야 대혈을 만들죠.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 맥기봉을 일으키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과엽이 있죠. 과엽에서 살짝 뒤에서 마상가엽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사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용혈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토는 굉장히 좋은 3세 혈토가 나왔어요. 황백사에다가 약간 붉은 색이 3세 강사가 나왔는데요. 혈토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리 자체가 경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박한을 해 가지고 정미방에서 맥기봉을 이뤘습니다. 경방에서 일어나서 박한을 해 가지고 정미방에서 맥기를 형성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맥기봉입니다. 용이 너무 길게 와가지고 용을 다 잴 수는 없어서 가까운 용만 간단하게 용혈도로 나타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방에서 이 박간을 해가지고 정미방에서 일어나서 맥기가 일어나서 이 맥기가 내려오면서 맥을 보호해주는 뒤기관사가 있어요. 이것이 기관사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는 독고혈 같은 것이나 단과혈, 물과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낙산이나 기관사가 있어야 혈의 증이 됩니다. 혈증이라 하는 것은 혈을 맺으려고 일어나서 버티고 있어주는 지기를 모아주고 있는 것들을 혈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있어서 맥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참 아름답죠. 그래서 맥기가 정미방, 국은 외국은 목국이요, 내국은 화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던져버리고 크게 보면 이제 외국으로 실죠. 그런데 내국으로 수구가 신술 수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국이죠. 화국이면은 용은 목룡이다 그 말이에요. 을목룡. 을목룡이 어떻습니까? 양방에서 일어나는데 포태양성의 양방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좋죠. 유유작작 청년 기를 받아서 일어나고 양방에서 일어나서 생황방으로 들어와요. 양방 정미방이 양방인데 양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삼절을 거쳐 가지고 도두봉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았느냐? 맥기가 정미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병사로 도두를 하고 귀진을 해 가지고 입수를 했습니다. 병사귀진 했다고 그래요, 맥이. 그럼 병사귀진 하면 손자건양이죠. 손자건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은 운무안산, 사면 운무안산, 사면이 운무, 구름인데 운무안산을 했고 전후좌우가 전부 다 수성체로 둥글둥글 됐어요. 이것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신선의 체입니다. 그래서 손자 건양을 해 가지고 물이 현물을 감고 돌아요.
쭉쭉쭉쭉쭉. 그래서 굉장히 귀격이죠. 물이 단아해서 양쪽 겨드랑이에서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물이 멀리서 돌아가지고 성진봉과 현물을 갖다가 안고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에 나오기를 현물을 안고 돌아가니까 대대손손이 누가 갈록을 먹는다. 이 산품의 갈록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병사방에서 도두봉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절태양생욕대관, 관대방으로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대방에서 입수를 해요. 굉장히 강한 입수입니다. 그래서 강하면은 뒤에를 끊어주라겠죠. 맥기가 두툼하고 강하면은 뒤를 살짝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살기를 피해요. 만일에 끊어서 훈원을 만들어주지 못해버린다. 그러면은 젖손지로 나와버려요. 살기가 강하게 빔쏜 물이 그냥 한꺼번에 푹 쏟아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의 진리예요. 탁 위에서 꺾어줘야 살짝, 많이 꺾으면 안 됩니다. 맥이 꺾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맥을 꺾어서 훈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훈원 있어도 개손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찾은 거예요. 딱 아름답게 살짝 맥을 깎아서 훈원에서 머물러서 지기가 음양교차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쓰는 묘시, 바로 이 묘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은 도렬로 툭 솟아서 도렬로 올라와요. 혈차는 그래서 도렬로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렬로 맺었고, 또 보면은 이 뒤에 먼 산이에요. 이게 가차운 산이 아닙니다. 멀리 해서 한 가닥 수성이 둥글둥글 전체 둥글둥글합니다. 산이.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구름은 수성체예요. 수성체가 둥글둥글 하면은 바다로도 보고 또는 구름으로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체가 둥글둥글 하는데 한 중앙에서 딱 자리해가지고 성진봉을 이렇게 가지고 앉아서 혈을 맺었죠. 이것이 운중선좌라고 그렇습니다. 앞에는 논이 있는데, 앞에는 마을이 있고 논이 있는데, 이 논이 신선이 책을 펴놓은 그런 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산에 삼선각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삼선각 중에 이것 하나는 신방이에요. 혈체에서 보면은 신방인데, 신방에가 아미사라고 여자의 눈썹처럼 아름답게 조그만하게 생긴 사가 있습니다. 신방에서 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손신이 상응하죠. 아미사의 손신이 상응하면 어쩐다겠습니까? 결론에 남자는 부마가 나오고 여자는 왕비가 나오면 지극정성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삼정승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손신이 합했습니다. 손신, 태방의 일월이 있어가지고 태방의 일월 가지고 가은손태가 딱 맞아버려요. 손신태가. 손신태가 딱 맞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삼길육수의 방위에 귀성이 삼합을 딱 이뤘어요. 손신태로, 손신간으로. 그래서 신손간으로 해서 딱 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월과 아미사와 좌우고 상응해서 합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분금은 좌삼푼을 놔야 차록을 바꿨죠. 이것 보고 분금은 내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금은 좌삼푼을 놔가지고 좌측으로, 그러니까 좌측으로 삼푼 분금을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좌삼푼의 삼푼 분금을 놓고, 보셨다시피 혈토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용 또한 기가 막히고 어느 하자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단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은 물이 나가 가지고 나간 뒤에 아마 이 저수지가 아마 크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저수지는 거기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격국상으로 보면은 그 물이 신술방으로 나가 가지고 돌아가면은 안 보이는 곳에 큰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가엽체는 어떻습니까? 마상가엽을 하였으니까 애국까지 이름을 날리겠죠. 마상가엽이니까. 마상가엽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죠. 그래서 운중선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를 보면은 사면봉이 있는데 삼월이라고도 합니다. 다룰자. 그래서 삼얼봉, 삼현봉 그래요. 그것이 또 은은하게 약한 곳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적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은 첫째 그냥 놔두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바로 길 위에면서도 길 위에니까 어떻습니까? 굴격이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굴격. 그래서 굴열이면서도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이 분원이 앙상한 게 하니까 그것이 안 보여요. 혈이라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래서 훈원을 만들어졌다 하고 상상하면서 혈은 봐야 돼요. 그래 묘지 지사가 쓰는 것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남는 것은 몰아주고 하는 것이 지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망인과 맥기와 혈과 삼합을 딱 맞춰주는 것이 지사가 할 일, 이것뿐이에요. 지사는 묘지 써주는 것이 지사의 할 일이죠. 그래서 그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기약을 알아야죠. 이기약을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몇 번 더 이기약이 나가는데 이기약을 차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월이 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붕 떠서 1월이 옆에 있으니까 1월이 더 야차워요, 혈보다. 그래서 하늘이죠. 그래서 운중선자예요. 또 이 저수지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뺑 돌아가서 이 큰 산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제 외지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수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장차 이분들의 재물을 구성시키는 담는 창고 그릇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거부 중에 거부가 나올 것이고, 이게 삼선이 검은고 줄입니다. 신선이 검은고를 타는 검은고 줄. 검은고 줄 옆에 이게 옥녀봉이에요. 옥녀. 내성기인이라고도 하고 문필이라고도 하고 옥녀라고도 하는데 검은고가 있으면 옥녀로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옥녀봉입니다. 이 속에 병풍 속에 숨어 은은하게 잘 안 보여요. 잘 봐야 보입니다. 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숨어 있으니까 이것은 옥녀라. 옥녀와 검은고와 삼연봉에서 1월과 마상과역과 화합을 해가지고 이 저수지가 원흥이라고 그래요. 멀리 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멀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산 넘으면 기니까 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가 이 혈처의 창고 역할을 해서 8응을 하고 있다. 8가지가 응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체는 깃대봉이라고 그래요. 깃발. 무관이 나오죠. 이 수상 둥글둥글한 것이 뺑 돌아가지고 감싸주는 곳에서 정미맥에 병사기진 해가지고 입수가 진입수인데 병사기진 해가지고 손자 건양을 했더라. 용은 화국이니까 을목룡이더라. 이 목룡은 양방에서 생방으로 생방에서 대방으로 입수를 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진경해미
진경애미 용은 어떻습니까? 삼길용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중에서 최고로 좋은 용이 삼길용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용이 육수룡이고, 용은 삼길용이 최초라고 하더라. 예, 두 번째는 육수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제가 언변이 없어서 칭찬을 다 못해요. 참 양반이에요. 오할 양반이고 효심도 있고 인격도 갖춰지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충청도까지 가서 굉장히 멀더만요. 4시간 정도 걸려버리니까 가서 묘지를 써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현재도 이런 자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드린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면, 첫째 운정선전의 애국은 금국이요, 내국은 화국인데, 을목령이 경방에서 박한을 해가지고 살기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양방에서 과역과 맥기봉을 갖다 일으켜 놓고 정미맥으로 일어나가지고 맥기봉을 일어나가지고 병오정사방의 생황방이죠. 생황방으로 돌아와서 관대방인 진입수를 딱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맥이죠. 세 번째로는 좌향은 손자 곤양이면서 혈처 뒤에다가 귀성을 달아가지고 귀성을 달아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좋고, 이 낙산이 멀어도 아름답게 풍만하게 해주어서 더욱 더 좋고, 혈토는 삼색 혈토가 나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에다가 아미사를 두었고, 왕방인 간방에다가 일월로 보필을 하면서 손병방에다가 성진봉을 일으켰으니 손태간의 육수가 합했더라. 굉장히 아름다워, 놓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방의 병방 특수가 혈처 앞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술방으로 들어가니 화국이 분명하고, 맥기가 정미방에서 일어나서 귀진을 하였으니 삼기르 맥이라서 천하의 고귀한 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훈원이 육보이니 묘지를 쓴 지 368이죠. 일보에 3년이니까요. 그래서 훈원이 육보이니 묘지를 쓴 지 18년 만에 발복할 것이요, 삼길맥의 신방의 육수방에서 또 아미사가 손자와 상응하고 있으니 거부 중에 거부가 먼저 나오고, 문간이 득세하다가 장군과 한림학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문필봉은 정방에 있고 1월은 묘간방에 은은하게 숨어 있더라. 수군은 은은하게 숨어 들어가서 돌아가가지고 은은하게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곳에서 호수를 이루고 만나서 모으고 있고, 사병정방이 높이 솟았으니 이것이 삼양병이더라. 삼양봉이요. 양의 삼양, 사병정 삼양이죠. 그래서 삼양병이더라. 이 말로서는 전부 다 그 좋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수려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만족노기를 누리면서 장구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혈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지만은 붕 떠가지고 하늘 높이 있어서 모든 산을 전부 다 다스리고 있어요. 혈처 하나가. 신기할 정도로 아래인데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객국이 어디 빠진 데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장마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시 이기학으로 뵙겠습니다.